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이재명 역사 왜곡 단죄법 추진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현장을 찾아 이른바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 왜곡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먼저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지난 28일에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 신군부의 탄압에 저항한 이 시민들을 피신시킨 이 광주 남구에 있는 이 양림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 기자들과 자리를 같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역사 왜곡 단죄법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이 역사 왜곡 단죄법 적용 범위를 특정한 역사적 사안에 한정하지 않고 독립운동부터 5.18 민주화 운동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당일 SNS에서도 재차 역사 왜곡 단죄법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법이 이미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12월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제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는 통과가 됐는데요. 네. 이 개정안에 따르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는 지난 5월에 김용민 의원 등 이 민주당 의원 12명이 역사 왜곡과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 이런 부분을 이제 심사에서 처벌하는 내용의 역사 왜곡 방지법, 이건 이름이 좀 다릅니다. 방지법입니다. 역사 왜곡 방지법 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이제 그동안의 민주당의 입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 왜곡 방지법과 이번에 나온 역사 왜곡 단죄법은 내용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지난 5월 발의된 그 역사 왜곡 방지법을 두고 학계나 법조계 또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좀 상당하거든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 후보가 언급한 그 역사 왜곡 단죄법에도 같은 비판이 적용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비판의 핵심은요, 그 역사 인식은 이 국민적 논의를 통해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국가가 형사처벌이라는 이 최후의 방법, 그러니까 극단적 방법을 통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은 학계나 혹은 시민사회에서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해서 나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주류와 달리 또 비판적인 또는 이제 삑딱한 의견을 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걸 국가가 딱 입장을 정해서 여기에 반대되면 형사처벌한다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는 좀 너무 전체주의적 발상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 민주주의에서는 이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있고, 만약 특정인의 입장이 역사 왜곡에 가깝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이 성숙한 시민 의식이 걸러내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기존의 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저 역시도 좀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 역사 왜곡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사회적 비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걸 형사처벌하는 건 오히려 좀 민주주의에 역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미 법무부와 대한변협에서도 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학자들의 학문의 자유 보장에 역행된다고 해서 역사 왜곡 방지법 제정안에 사실상 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심지어 일부 진보적 언론에서도 역사 왜곡 방지법을 두고 이 박정희 시대에 나오는 법 아니냐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법안이 실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인 게 이 국가보안법에서 우리가 찬양 고무죄라고 해서 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한다는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이러면 이제 처벌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는 민주당 측에서 이 부분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니까 악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혹은 뭐 곧 수정하자라는 말까지 이렇게 계속 강경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고요.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위헌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민주당에서 이번에 역사 왜곡 방지법을 주장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모순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그 역사 왜곡 단죄법도 실제 현실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벽이 많은 거네요. 예, 저는 지난번 언론중재법 사태와 마찬가지로 뭐 어느 정도 추진을 해보겠지만 부정적 여론에 의해 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재명 후보가 역사 왜곡 단죄법을 이 언급한 배경을 보면은 최근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는데 뭐 지금껏 강주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걸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반성 없는 죽음이라고 해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방지법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언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이 부분은 국회가 처리할 부분이니까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참조할 만한 사건을 말씀드리면은 1989년에 미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인데요. 예. 한 남성이 당시 이제는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미 정부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성조기를 불태워서 처벌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성조기를 불태우면은 이 국기 소외법이라는 법에서 이제 처벌을 했는데요. 예. 과연 이 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는 당시 이제 윌리엄 브레넌이라는 연방 대법원 이제 판사가요. 이런 말했습니다. 성조기를 불태웠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미국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예 국기 소외법 자체를 위헌 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우리 역사가 일부 권력자가 독점한 권력을 국민들에게 가져오는 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뭐 독립운동부터 민주화 운동까지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와 다른 좀 삐딱하고 때로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못하게 형사처벌을 한다? 이건 오히려 우리가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되게 그 의미 있는 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죠. 예, 다음 이슈는 연봉 3억 원에 모신다. 북한 해커 삼성 사칭의 악성 메일입니다. 자, 북한 해커들이 그 삼성 직원을 사칭해서 가짜 채용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계속 논란 중인데 이 내용 좀 짚어주시죠. 예, 구글 사이버 보안 작업팀에서 최근 위협 지평이라는 이제 보안 관련 보고서 11호를 발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 해커들이 해킹을 위해 한국의 이제 정보보안 기업 종사자들에게 가짜 취업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글이 공개한 이메일 예시를 보면은 최고 3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이 본인의 경력에 대해 아래 문서를 확인하고 양식에 간단히 기입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이 메일에 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이메일에는 이 직무 설명서 같은 이런 PDF 파일이 첨부는 됐는데 이 파일이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이 PDF 읽기 프로그램으로는 열리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자가 뭔가 취업 준비생이나 아니면 기존 직장인이죠. 이분들이 이제는 삼성 측에서 보낸 거니까 또 연봉도 너무 높으니까 좀 관심이 있겠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파일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단메일을 보내는 거죠.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 해커들이 죄송하다. 그러면서 악성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이 링크에 접속하면 양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 사용자 컴퓨터에 해커가 임의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동 설치가 되는 겁니다. 취업을 빙자해서 해킹을 시도를 한 건데 요새 얼마나 취업이 힘듭니까? 어쩌면은 우리 청년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한 정말 악의적인 그런 범죄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킹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 일단 구글 측에서 밝히기를 해커들이 이 공격을 통해 이 확보한 이 컴퓨터 이거를 클라우드 컴퓨터 그래서 약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한 86% 정도를. 하지만 뭐 그 외에도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뭐 여러 곳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일단 북한 측에서 발생한 건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취업 메일조차 일일이 의심 한번 열어봐야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이제 회사에 합격했다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문자 메시지가 와도 기뻐하기에 앞서서 혹시 범죄가 아닌지 먼저 의심을 해야 하는 그런 불신의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